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ngs over the next 3 weeks that I think will be amazing for our country, amazing for our jobs, and will bring us to a new level of prosperity. The U.S. is set to lose $12.5 billion because of it. Traveler spending here is already down 22.5%. That's from last year. 세계적인 강대국의 관문이 우리의 눈앞에서 닫히고 있습니다. 한때 움직임, 통합, 번영을 상징하던 공항들은 이제 텅 빈 복도와 사라진 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 항공 교통을 이끌던 미국은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을까요? 세계적 이동성을 기반으로 힘을 쌓아온 나라가 어떻게 중동, 아시아, 유럽의 새로운 항공 중심지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을까요? 이 위기는 단순히 항공편 취소나 비행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일자리,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항이 비면 관광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초강대국의 모든 기여가 멈추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한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줄마다 비어 있었고 이런 비행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짧은 증언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드라마의 압축된 모습입니다. 세계여행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국제관광에서 최소한 12억 5천만 달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외국인 방문객 지출이 22.5% 줄어드는 충격, 이는 호텔, 레스토랑, 상업, 그리고 한때 세계 최고의 목적지로 불리던 국가의 신뢰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라 주도권 상실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미국 주요 공항의 국제선 교통은 일부 구간에서 60%에서 80%까지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남긴 공백을 채운 것은 새로운 11개의 글로벌 허브들입니다. 두바이, 도하, 싱가포르,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들이 세계 항공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같은 거대 항공사들은 노선을 재배치하며 미국 상공을 더욱 비워냈습니다. 수십 년간의 리더십이 몇 년 만에 증발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뉴욕입니다. 전설적인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일명 JFK는 오랫동안 미국의 관문이자 대륙과 문화, 경제를 잇는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징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의 가장 극적인 초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욕의 국제선 도착은 무려 78%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추락입니다. 매일 수많은 학생, 관광객, 기업인, 가족들이 내리던 공항이 이제 텅 빈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JFK를 글로벌 연결성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항공사들조차 철수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운항을 거의 60% 줄였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는 런던행 역사적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과거 뉴욕으로 직항하던 승객들은 이제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같은 유럽 허브를 거쳐야만 합니다. 화물 거인인 페덱스와 DHL조차 물류 중심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며 뉴욕을 떠났습니다. 장면은 버려짐 그 자체입니다. 멈춰선 체크인 카운터, 사라진 보안 검색줄, 비어있는 입국 심사대, 대서양의 미국 심장부였던 그곳은 이제 과거를 기념하는 기념물처럼 보입니다. 서부 해안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일명 LAX는 수십 년 동안 단순한 여행 거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리우드처럼 미국 문화를 세계로 수출하는 무대였습니다. 아시아 승객들로 붐비던 탑승구는 캘리포니아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은 금이 가 있습니다. 국제선 교통은 71%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하락은 바로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운항을 40% 줄였고 캐세이 퍼시픽은 일부 노선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과거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승객들은 이제 도쿄, 밴쿠버, 서울을 경유합니다. 이탈은 관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화물 부문도 이미 도시를 떠났습니다. 보안 문제와 잦은 지연이 운송업체들을 떠나게 했고 태평양에 더 안정적인 항구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히 터미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변화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전체 연결망, 지역 경제, 그리고 미국 항공교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를 위협하는 변화입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는 지워짐의 서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승객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항으로 상을 받던 그곳은 이제 닫힌 게이트와 몇 달 만에 사라진 국제선의 풍경만을 보여줍니다. 해외 도착은 무려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루프트한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스칸디나비아 항공 같은 전통적 항공사들은 불과 몇 시간 거리의 캐나다 밴쿠버로 노선을 옮겼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호텔은 예약을 잃고 외국인 여행객들로 붐비던 레스토랑은 손님이 사라졌으며 세계와 연결된 도시라는 포틀랜드의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단순한 고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선의 부재는 관광뿐 아니라 물류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포틀랜드를 경유하던 화물은 이제 시애틀로 직행하거나 국경을 넘어 밴쿠버로 향합니다. 지역적 이점이었던 것이 이제는 취약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접근성을 모델로 내세우던 도시는 잃어버린 흐름을 흡수하는 이웃 도시들의 성장을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에 착륙하지 않는 비행기 한 대 한 대는 사라지는 일자리, 사라지는 기회, 그리고 자신이 함께 쌓아올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뉴저지주의 뉴워크 공항은 오랫동안 혼잡한 존 F 케네디 공항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국제적 악몽에 빠져 있습니다. 2022년 이후 해외에서 오는 승객 수는 거의 70% 줄었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인간적 고통을 가리킵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보안 검색줄, 서류에 막혀버린 입국 심사, 그리고 형벌처럼 느껴지는 여행 경험. 항공사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운항을 절반으로 줄였고 버진 애틀랜틱과 스위스 항공은 공항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국제 승객들에게 선택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뉴워크를 피하는 것입니다. 공항의 붕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추락을 상징합니다. 세계 순위에서 뉴워크는 곤두박질쳤습니다. 한때 명망 있는 허브와 경쟁하던 곳이 이제 혼란의 사례와 비교됩니다. 사라지는 항로 하나하나는 외국 경쟁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 자리는 두바이, 싱가포르, 심지어 토론토 같은 공항들이 차지하며 뉴워크가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는 것, 신뢰,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질문은 불편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미국 최대 도시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 중 하나가 다른 곳을 찾으라는 경고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뉴저지의 혼돈에서 남부의 균열로 시선을 돌리면 마이애미 공항은 또 다른 위기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을 잇는 자연스러운 다리로 알려진 도시는 문화적, 관광적, 사업적 연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다리는 끊겼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 오는 도착은 64% 줄었습니다. 이 붕괴를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한 노선 경쟁을 넘어섭니다. 결정적 요인은 바로 마비 수준의 비자 발급 지연입니다. 수백만의 잠재적 라틴 아메리카 여행자들에게 미국 입국 허가를 받는 데는 6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대규모 포기입니다. 항공사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라탐 항공은 마이애미행 노선의 거의 3분의 1을 줄였고 아비앙카는 연결편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과거 플로리다 주로 직항하던 승객들은 이제 보고타, 상파울루 혹은 마드리드를 선택합니다. 충격은 도시 전역으로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객실 점유율이 거의 가득 차던 호텔들은 이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갤러리,
컨벤션 센터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스스로를 아메리카의 수도라 부르던 곳은 이제 통합의 약속이 좌절로 바뀐 폐쇄된 복도처럼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항의 위기가 아닙니다. 전체 도시들이 관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틀랜드는 혁신의 정체성을 잃고 뉴요크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의 이미지를 잃으며 마이애미는 문화적 다리의 타이틀을 잃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공항의 위기는 더 큰 무언가의 은유로 작동합니다. 고립은 단순히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입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존 F 케네디 공항 주변을 가득 채우던 승객들의 흐름에 익숙했던 주민들은 이제 낯선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서로 자리를 두고 다투던 택시들은 멈춰 서 있고 여행객과 공항 직원들 덕분에 번창하던 가족 소규모 식당들은 이제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도시에서도 반복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끊임없는 움직임에 의존하던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 가이드, 차량 공유 운전사, 호텔 직원들 모두입니다. 할리우드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한 남성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찾던 호스텔에서 리셉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선 유입이 줄어든 지금 그는 줄어든 근무 시간과 더 낮아진 임금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스페인어, 영어 그리고 조금의 프랑스어까지 썼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 동안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도시가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에서는 그 영향이 서민 동네 슈퍼마켓에서 나타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어오던 수입품은 물류 감소와 직항 노선 축소로 인해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매주 도착하던 열대 과일 상자가 이제는 한 달이 넘게 걸려야 옵니다. 가격은 폭등합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장을 보는 주부들, 은퇴자들, 노동자들은 늘어나는 비용 속에서 장바구니가 비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항공편 감소는 곧 접근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가정의 식탁은 그 공백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캠퍼스 근처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던 임대주택에는 임대중 표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학술 자료 판매로 버티던 독립서점들은 매출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들던 저렴한 식당들은 더 비어갑니다. 이 부재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북서부 시애틀에서는 아시아와 도시를 연결하던 국제선의 급감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의 파트너들과의 대면 회의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가상 회의로만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물리적 부재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회를 줄이며 고립감을 키웁니다. 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자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화면 너머에서 체결된 계약은 결코 악수만큼의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으로 나뉜 가족들에게 국제 교통의 붕괴는 고통스러운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뉴요크에서는 콜롬비아 출신의 한 가사 도우미가 휴가 동안 10대 딸을 불러오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비자 발급 대기 시간이 6달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공항 인근 지역사회는 덜 눈에 보이지만 똑같이 현실적인 또 다른 상실을 겪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마이애미에서는 거리에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가 섞여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향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명암이었던 문화적 다양성은 터미널과 함께 비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관광거리의 국제적 화려함이 빛을 잃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활력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교류가 줄어든다는 뜻이며 예상치 못한 만남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축의 전환은 단순히 항공편의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 지정학, 인재를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투사하는 힘과 맞물려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항은 단순히 움직임이 없는 터미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 무대에서 한 나라가 목소리를 잃어가는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 반영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시애틀, 보스턴, 그리고 수많은 전략적 지점에서 반복될 때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한때 지구의 중심이었던 초강대국은 어떻게 그 공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택을 재검토하고 신뢰를 재건하며 세계와의 대화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무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동맹은 새로 생겨나고 새로운 주역들은 자리를 잡으며 역학관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이 주도하는 질서의 공고화를 그저 관중석에서 바라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균형을 형성해왔고 여전히 형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주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비롯해 세기를 뒤바꾸고 세계 권력 구도를 바꾼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은 특별한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개인의 결정이 어떻게 이 기사에서 다룬 것과 같은 집단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심층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접근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아직 쓰여가는 이야기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공항은 단지 세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징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심적인 물음은 미국이 제때 대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 질서의 공고화를 바깥에서 지켜봐야 할지에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의미 있는 성찰을 전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공간을 살아있게 하고 꼭 필요한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다가올 미래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